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그 생중계를 하는 과정이 그냥 순수하게 자살에 대한 목적이 담겨져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살이라는 걸 실행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 안에는 살고 싶다는 마음과 죽고 싶다는 마음이 거의 비등비등하게 올라와 있어요. 누군가가 자살을 심각하게 고민할 때 죽고 싶은 마음이 그 사람을 100%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마음이 센 만큼 동시에 반대편에는 살고 싶다는 마음이 같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바라본다면 내가 삶을 끝내려고 할 때, 자기 스스로 끝내려고 할 때 내가 이걸 생중계한다는 건 좀 더 솔직한 의미는 누군가가 나를 구해줬으면 하는 마음 안에 강한 외침이 같이 반영되어 있는 걸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왜 옆에서 방조를 하느냐라는 거에 있어서는 가장 큰 거는 두려움이죠. 두려움 때문에 도망친 거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하게 캐치 못한 거죠. 그리고 본인 역시 그 청소년이 정말 의도했던 바에 대한 어떤 목적보다는 그 옆에서 방조했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목적이 훨씬 컸기 때문에 그 목적이 성취되지 않는 한 옆에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도망친 거겠죠. 내가 정말 그 사람의 아픔, 그 청소년의 아픔을 같이 공감해주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분명히 말렸겠죠. 어쨌든 가해자는 그 사람들의 어떤 범죄적인 특성, 우리가 소위 사이코패스라고 표현하죠. 사이코패스적인 형태가 어느 순간부터는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가해자는 끊임없이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피해자를 찾아다닐 겁니다. 그 피해자들을 가장 손쉽게 구하면서 자기가 착취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비교적 그 사법망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공간을 끊임없이 탐색할 거거든요. 그 첫 번째 무대가 소위 말해서 텔레그램 등의 N번방이었다면 지금 그쪽의 게시판이나 SNS가 일정 부분 범죄 하나의 도구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 그걸 피해서 어디론가 옮겨갔는데, 그 새로운 무대가 우울증 갤러리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우울증 갤러리에 지금 거기서 내가 나의 정서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는 많은 청소년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그냥 하나의 먹잇감이 될 수 있거든요. 정서적으로 그만큼 취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가스라이팅 당하기 좋은 상황일 수 있어요. 나는 내 삶에 있어서의 어려움 때문에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싶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건강하지 않은 아주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어른이 옆에 다가와서 마치 도움을 줄 것처럼, 너의 인생을 구원해 줄 것처럼 거짓으로 유혹했을 때 정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이 거기에 휘말려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어찌됐건 이게 자조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아픔, 상처, 불편감, 그리고 우울감 등을 내가 그래도 뭔가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대상과 나누고 싶다, 내가 털어놓고 싶다, 이런 부분들에서 위로를 얻는 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울증 갤러리를 마냥 부정적으로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만큼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이나 혹은 성인이 내가 마음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장소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걸 의미하기는 하거든요. 2010년도 중후반에 실제 우리나라의 청소년에서 자살 목적이 아닌 자해가 유행을 한 적이 있어요. 마치 질병처럼요. 저희가 코로나를 팬데믹이라고 불렀잖아요. 그건 대유행이고요. 지역적인 유행을 에피데믹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자살 목적이 아닌 자해를 파라수이사이달 어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비헤이비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파라수이사이달 비헤이비어의 에피데믹이라는 표현을 정신과 안에서 실제로 공공연하게 학자들 사이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실제로 높게 나온 통계에서는 중학생 여성, 여자 중학생에서의 자해 확률이, 자해 경험의 빈도가 거의 15%에서 30%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엄청 높은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의 문화적인 코드로 엮이면서 청소년 자해가 확산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자해 굿즈나 SNS상에 서로 자해에 대한 걸로 소통의 어떤 도구로 삼으면서 이게 확산된 바가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거죠. 아까 제가 전제 조건이 자해긴 한데 비자살성 목적이라고 그랬죠. 자기 안에 정서적인 불편감이나 정서적인 힘듦, 그리고 좌절감, 이런 것들을 심각하지 않은 자해, 봤을 때는 되게 그로테스크해요. 하지만
본인 스스로는 그걸 통해 가지고 본인의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노력이거든요. 그거를 다 자살 목적의 자해라고 바라봐 버렸을 때, 예, 이 어떻게 보면 진료적인 영역에서도 청소년과 소통이 안 돼 버려요. 물론 위험한 행동이죠. 바꾸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이거에 있어서의 의미를 어른이 제대로 캐치해내지 못하면 애들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어른에게 하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SNS, 뭐 인스타든 페이스북이든 트위터든 이런 것 상으로 본인들이 그냥 계속 그 안에서 서로 뭐 어떻게 보면 자조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게 지금은 그쪽 형태도 일정 부분 남아 있겠지만 우울증 갤러리라는 형태를 통해서 일정 부분 해소되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보다 좀 필요한 거는, 저는 정신과 영역의 문턱이 다른 어떤 집단보다 지금 청소년에서 상당히 높습니다. 소아와 관련된 경우에는 지금 소아를 전문적으로 보는 다양한 정신건강의학과들이 있고 성인 역시도 이제 정신과를 접근하는 거에 대한 문턱이 많이 낮아졌는데, 유독 청소년에 있어서는 내가 정서적인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들이 우울증 갤러리와 같이 어떻게 보면 안전하지 않은 공간에서 본인의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내가 좀 안심하고 진료적인 영역에서든 내가 나의 우울감에 대한 거를 조금 관리받고 치료받고 진료받을 수 있는 공간의 확충, 더불어서 내가 진료적인 영역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런 것들을 건강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건강한 게시판들의 역할이 조금은 공적인 영역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